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아직도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길이 덜 막히더라고요. 이분이 오시는 시간에는 연휴 아닐 때는 안 막히십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 3시 출근하는 자. 월요일 날은 약간 불편하죠. 왜요? 월요일 날은 택시가 좀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택시가 조금 오래 기다리죠. 그러면 월요일에는 좀 출근하실 때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2분 걸릴 거 3분 기다린다고 이 정도라고. 그 정도니까? 워낙 카카오 하면 그냥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적죠. 네. 그 차이죠. 오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어쨌든 막히지 않는 시간에 늘 다니셔가지고요. 막히는 게 뭐예요? 늘 모르죠. 도로가 내 네. 앞에 뚫려 있는 네.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우리 이양현 위원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볼 텐데, 저는 시장 보면서 네.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라앉히셔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너무 이게 흥분해 있는 시장 아니에요? 네, 흥분하시면 큰일 날 수 있고요. 늘 주시장 겸손하게 네.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좀 약간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게 그쵸.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만 좀 확인해 드릴 뿐입니다. 3대 지수가 오늘 초반은 약간 약했지만 한때는 이제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초 플러스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일부 오늘 방송이나 보면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아마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일단 중국에서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았고 금리 인하 이런 게 나오고 네. 유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슬로우하게 출발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플러스가 조금씩 이어가면서 그냥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4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4주 연속 상승의 분위기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오늘도 결국은 3대 지수가 플러스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도 기술적인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요. 200일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은 이제 장기선이라고 보여야 되고 뒤를 봐서는 경기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장기입니다.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50일, 200일선 두 개만 많이 좀 의미 있게 보고요. 나머지 크게 안 보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짧게 보고 길게 보고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이제 우리나라만큼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은 결국은 실적 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의 비중이 워낙 크고 우리나라는 실적의 움직임이 거의 영향이 없는 것들이 좀 심하게 하면 1,50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외적인 수급이라든가 차트를 많이 보죠. 그렇지만 미국은 약간 다르다는 거 짧게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200일선이 상향 돌파했고요. 이제 나스닥과 그 S&P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S&P가 얼마 안 남았고요. 나스닥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200일선 돌파가 의미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지난 주말인데요. 물론 차트 오늘 건데요. 지난 주말자로 해서 러셀 2000도 강세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먼저 들어갔고 러셀 2000 다들 아시죠? 러셀 2000은 중소형주라고 얘기합니다. 3,000개를 그 순서대로 했다 그러면 1등부터 1,000등에 러셀 1000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러셀 1000이 되겠고요. 1001등부터. 그 다음부터 1001등부터 3000등까지가 러셀 2000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면 거의 60% 이상 틀립니다. 러셀 2000은 1등부터 20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냥 1000등부터 3000등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러셀 2000도 강세장에 진입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4주 연속 상승세로 돌아섰던 것이 이어졌고 이게 오늘까지 좀 이어졌다. 물론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갈지는 모르죠. 다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S&P 500이 하락폭에 이 하락이 1월 1일부터 지금 하락한 거였는데 6월 16일까지 떨어진 거예요. 반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고점 대비 하락폭이 지난 주말에 10.2였거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장호석 부장 말씀으로 지금 9자를 본다, 자릿수로. 8자를 본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여하튼 반자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한 거죠. 그러네요. 역설적으로 보면 한 10%가 떨어 남았으니까 쉽게 11%만 올라가면 이거 지금 강세장. 사상 최고가 가는 그러니까 사상체육 사상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쉽지는 않다는 것도 있죠. 네. 다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공매도 비중이 2년 내 지금 이거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1.7이거든요. 평균 미디안이 S&P 기업들의. 그래서 이게 2020년 가을 이후 최고 수준. 그러니까 역으로 이게 만약 풀린다 그러면 상당히 또 힘이 되겠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1.7%가 이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되니?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공매도까지 오늘 큰 틀에서 몇 가지 시장 내용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금값이 계속 하향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하튼 시장은 뭔가 좀 안전자산 선호에서 뭔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금의 매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품 시장부터 먼저 보시면 네. 유가가 좀 하락하고 유가 하락한 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이미 주말에 뉴스 보셨고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중국에서 경기 약간의 둔화 우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주말에 또 사우디 아람코에서 증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면서 좀 주가 좀 떨어졌고요. 구리도 좀 반등하다가 다시 오른쪽 구리입니다. 구리요. 우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이틀차 하락했는데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주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1년 후에 금리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내려갈까 그랬더니 지난번보다 떨어졌고요.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좋아서 한 것보다도 툭 떨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여전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러셀에서 러셀 3천 저 밑에 있는 주식.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보통 저만 하더라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 처음 보는 기업들이 더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나라도 시장 좋건 안 좋건 건 간에 조그만 주식 있죠. 네. 시가총액이 뭐 500억이나 1000억 이런 걸 잘 모르는 것들. 뭐 이익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상한가 그냥 쭉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나 가볍게. 네, 가볍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남의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그래서 감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하고 네. 아니면 자기는 안 하더라도 옆에 친구가 계속 쓰고 있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들이 만약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가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회사가 사상 최고가 맨날 간다고 해서 KBS 9시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안 나오죠. 다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막 2, 3일 가면 제가 봤을 때 KBS 9시 뉴스도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전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거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의 반전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의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달려갔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떨어지면서 최저가를 가면서 그냥 싸게 만들 때 불안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장에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기억하세요? 펩시죠. 펩시. 또 사상 최고가더라고요. 또가 아니라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계속 이게 안 갔어요. 이게 10센트 모자르고 5센트 모자르고 그러다가 저는 계속 최고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상 최고가에 계속 터치를 하다가 장중 가다가 결국 우리는 공식적으로 보면 종가로 넘어서야 되거든. 종가 대 종가로 봐야 되는. 상장 후에 최고가군요. 네. 뭐 50일 신고가가 네, 아니고. 최고가로 오늘 가버렸습니다. 펩시가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면 이거 뭔가 아닌가 봐. 이거 좀 사야 돼.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팩트건 아닌 건 간에. 하나 더 보여드려요. 펩시는 누구나 다 알죠. 네. 다음 기업은 미국 기업을 좀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 기업 뭔지 더 알으면 써놨는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웨이스트 저희 이 매니지먼트는 종목 얘기 몇 년 전부터 되게 자주 했었잖아요. 몇 년을 떠나서 졸저 있죠. 졸저. 좋죠? 네, 창피한 책을 졸저라고 그러잖아요. 네. 겸손하게.
미국 주식이 답이 됐다 또 이게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네. 정말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와 진짜 많이 이게 올랐네. 그런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아시지만 한국에 계신 분은 모르고 그 미국 주식 하셨던 분은 알죠. 미주민을 보셨던 분은 알죠. 보통 분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약간 장담할 수 있으면 미국에 지금 계신 분, 네. 캐나다에 계신 분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시장의 한 30%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 다니는 차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이거가 3대 회사가 있는데요. 마켓시에 1위, 전 세계 1위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마크가 다닙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물건을 갖고 가고 이런 거 하고 아니면 길에서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공장에서도 계약 맺고 하거든요.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필수 소비재고 이건 산업재지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애들도 다 합니다. 이 기업은 미국에서. 이건 사상체육관 같습니다. 사상체육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의 어떤 반전의 모멘텀일 수 있죠. 물론 이거 한두 개 갖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 떨어져서 다시 저점 이룩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냉정한 시대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배당 포트폴리오 저희 강의가 6차 강의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이 강의가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저희 오픈해서 하는 강의 마지막이고요. 하여튼 S&P 500보다 나스닥보다 지금 상당히 아웃퍼폼 하고 있는 게 맞겠고요. 저뿐만 아니라 장우석 부사장님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의 최혜로 상무님 나와 같이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미주미의 카페라든가 미주미 저희 그 유튜브에 오시면 네. 상세한 내용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강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들 조금 더 보죠. 애플 네. 소식이 또 전해진 게 있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 펩시랑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미국 계신 분이나 캐나다 계신 분 다 아는데 한국 계신 분 모르는 회사하고 펩시는 누구나 다 아는 회사잖아요. 다음 이제 애플이 이제 문제죠. 애플이 오늘자로 해갖고 종가 기준으로 보면 4.7% 남았습니다. 사상체육가가요. 그렇게나 빨리. 사상체육가는 1월 2일입니다. 1월 1일이고요. 이때 보시면 그때 그 여돈 앵커가 제가 한 달 됐나요? 그때 그 벅시스를 사드렸잖아요. 네. 그때 사라고 제가 그 한 일주일 전쯤에 내가 이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별 주식으로는 처음 4년 만에 다시 샀다고 이걸 애플을. 네. 그때 제가 지금 차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이 가격은 못 사고 제가 140 몇 달러에 그때 돈이 생겨서 뭐 5,000달러씩 샀을 겁니다. 그때 제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근데 문제는 애플이 그 얼마 안 남았는데 늘 아이폰 말씀드리면 포트? 삼성전자만 쓰시고 네. 그죠 핸드폰 이거 애플 이거 안 쓰신 분은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이폰을 지금 쓰고 계신 분, 아이패드 쓰시고 있고 뭐 에어팟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음 모델 나오도 따 사실 분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젊은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에어팟 이번에 프로 새로 나오면 바꿔 타실 분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예, 그 정도고 아마 기대가 많은데요. 늘 이 블룸버그 화면 잡아주시면 블룸버그의 내부 빨대 있죠. 네. 우리가 또 있다고 보도하는데요. 얘기했잖아요. 블룸버그의 내부 빨대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올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들 어렵다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실적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그 그로스 마진이 지금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요 아이폰 14요 신형에 대해서 최소한 작년만큼의 물량을 준비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잘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작년 수준 9천만 대거든요. 빨리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공급자들한테 그러면서 지금 애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들만의 데이터가 있겠죠. 우리가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년도에 엄청 많이 사서 이 사람들 이제 바꿀 때 됐어. 있죠. 분명히 이쯤 됐으면 그거 다 망가졌을 거야. 다 싶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 조금씩 좀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2년인가? 실적 한 3주 전에 실적 발표할 때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이 주가를 아이폰에 대한 부스팅하는 세일즈를 부스팅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국도 미국이고 뭐 다 좋지만 3개 나라를 지적했잖아요. 어디 나라죠? 오늘 잠시 후에 우리 또 김프로께서 아마 줌으로 연결하실 것 같은데 그 김프로님이 가 계신 곳 있어요.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네. 인도네시아, 인도, 말씀하셨어요. 베트남 3개 지역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 iOS를 막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그 이제 소위 그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비의 확산입니다. 소비의 확산. 그러니까 그리고 소비 수준의 상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지난주 오늘도 2.2% 올라갔고요. 분위기 반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디즈니. 모르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또 BTS를 잘못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인도 수비요. 이거 끝났어요. 4회까지 해서. 하여튼 인도 네. 수비요. 지난주에요. 보셨어요? 안 보죠 저는.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죠 제가. 네. 인도 수비 외국에서 많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잘 됐는데 일본에서 1등했더만요. 그래요? 일본에서 1등했는데. 박서준 효과군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됐지만. 이렇게 랭킹에 못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의 BTS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제가 그래서 그날 바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금방 찾습니다. 이런 거 네. 검색해 보시면 넷플릭스, 훌루, 뭐 파라마운트 뭐 다 나옵니다. 쇼타임, 넷플릭스까지 해서 그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까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비드라마로 해갖고 일본에서 일주일 내내 1등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랭킹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디즈니가 주간 단위로 지난주 13%로 오늘 다시 2.2% 올라갔는데요. 2020년 12월 중순 이후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거 보셔야 될 것이 다우지수 중에서 딱 두 개가 이제 시장을 아주 실망스러웠던 게 두 개입니다. 디즈니랑 보잉인데요. 주가 똑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이게 뭐 최고가 가려면 아주 멀었고 그쵸. 보잉은 좀 내년에까지도 힘들다고 봅니다. 최고가 회복하는 건 하려면 2, 3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튼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시장의 좀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도 한 4% 정도 올랐고요. 에어비앤비는 이제 시급했던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조금 이렇게 뿅 내려가더니 다시 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흥분하지만 그래서 제가 늘 뭔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변수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그 iOS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사용 대수가 딱 나오잖아요. iOS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활성화되고 있는 사람들. 에어비앤비는 뭐겠습니까? 물론 실적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숙박일수잖아요. 이건 숙박일수입니다. 숙박일수가 최고로 가고 있어요. 저렇게 늘어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죠. 그죠? 숙박일수. 저만 안 다니고 다 다니나 봐요. 네, 그런 거죠. 아쉬우시겠어요. 네. 네, 숙박일수가 사상 최고. 물론 이 정도 이때는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멀티플이 너무 비싸서 비싼 거였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3, 4년 지나면 상장 후 2, 3년 지나면서 안정되고 이제 캐시플로우도 작년에 파지티브하게 바뀌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크진 않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따라오고 있고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쫓아오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이건 믿는데 이건 워낙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는 이제 3번이라고 보고 있지만 뭐 4번일 수도 있고 당연히 에어비앤비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훨씬 안전된 회사죠. 그쵸. 그렇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아주 극히 일부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제가 샀던 가격 가려면 후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우버에 사람들이 타는 횟수가 이런 거 다 공개되거든요. 네. 그런 변수를 특히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변수값을 찾으셔갖고 가장 중요한 변수에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에어비앤비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보죠. 네.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강세장으로 또 나스닥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임수일 수도 있다. 속임수일 이런 수 있죠. 기사는 속임수일 있죠. 뭐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클 윌슨 같은 것도 또 월요일자로 레포트를 냈어요. 좀 반등했는데 지금 랠리는 곧 끝난다. 네, 그래서 지금 찬물의 화학. 네, 그래서 다시 쭉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점이 3,600 깨질 거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나스닥의 불마켓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왔던 불마켓에 속임 수요도 있을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 그런 우려감이 많이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2008년 11월 이때 하락이 아니라 상승인데 25% 반등했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러고 다시 23% 하락했다가 이 다음부터 이제 10년 동안의 강세장에 돌입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죠. 이게 이번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조금 더 있다가 갈 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요즘 짧게 보시는 그 기간이 짧은 분들은 상당히 걱정의 목소리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의견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분의 걱정하신 분이라면 뭐 주식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퀄리티 있는 주식을 가시는 퀄리티 있고 약간 디펜시브한 거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오늘 마이클 윌슨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딱 그렇게 아까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 곧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30%는 됩니다. 지금 제가 설문조사하면 한 40%는 이거 가짜고 또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욕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분의 시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나친 난관이 아니라 낙관론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곧 반등 랠리는 끝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 실망스러운 실적에다가 전망 자체도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떨어질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식 다 팔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약간 포지션이 약간 바뀌면서 퀄러티다는 건 ROE라든가 부채 비율 이런 건 보고 따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퀄러티는 방어적 주식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로키드 마틴, P&G, 펩시, 로스, 유나이티드 헬스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 그래서 약간의 성장주가 아니라 이런 걸 보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에 대한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여도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끔 여도원이나 여은도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내일도 오전 시간 꽉꽉 채우러 6시 30분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